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테슬라가 지난해 한 해 전년보다 38% 정도 늘어난 181만 대의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연간으로 총 180만 8,581만 대를 인도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실적 발표에서 연간 인도량이 최소 180만 대를 넘을 것이다라고 실적 전망을 제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충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연간 목표치는 초과 달성했지만 4분기 판매량이 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아디에게 따라잡히면서 글로벌 전기차 1위를 내줬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비아디 측에서 4분기 판매량을 역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테슬라뿐 아니라 리비안의 인도량도 보셔야겠는데요. 지난해 4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4분기에 13,972대를 인도했다고 하는데 직전 분기 인도량보다 10% 감소한 수치고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였던 14,430대에도 전혀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생산량도 57,232대로 연간 생산량 목표였던 54,000대를 초과 달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모습들까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리비안 주가는 거의 10% 정도의 급락세를 기록했다는 점 체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기차 인도량 이 호재와 좀 악재가 섞여 있는 그런 소식들이 있는 상황인데 과연 2차 전지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오늘 정규장에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발표 이후에 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는데요. 금융투자 부문의 파편적인 세제 개편으로 조세체계의 유기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대통령 공약으로 일관되게 추진돼 온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서서 윤 대통령은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의 축사에서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전격 발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윤 대통령의 언급 직후에나 이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침이 언급이 됐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 정부는 금투세 폐지 방침은 공식화를 했지만 금투세와 연계된 증권 거래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단독 보도인데요. 반도체에 대해서 공정별로 세분화해 투자하는 ETF가 처음으로 출격한다고 합니다. 지금 올해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신한자산운용에서 소울 반도체 전공정 ETF 그리고 소울 반도체 후공정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상장 시점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오는 2월 중하순쯤에 시장에 선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그간 반도체 주요 공정들을 종목별로 모아놓은 상품은 있었지만 이렇게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에 개별 투자할 수 있게 나온 것들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이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각 분야의 업황이나 주가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산업 관심이 커지게 되면서 최근에 반도체 투자는 굉장히 좀 세분화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CXL 관련 종목이라든지 혹은 이와 관련된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는 전공정, 후공정으로 또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반도체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점 함께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ETF 상품도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제품군을 구분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생산업체, 소부장 이런 식으로 밸류체인 분류를 세분화해 왔고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전공정, 후공정 이런 식으로 나뉘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일단 ETF가 출시된 이후에 어떤 종목들이 묶여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구체적인 부분들은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다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아왔던 제약바이오가 올해는 금리 인하 국면을 맞아서 반등할 때가 왔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상승 모멘텀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무려 1,500여 곳의 기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참여업체들은 고객사나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될 예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섹터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유한양행, 카카오헬스케어, 롯데바이오로직스까지 6곳이 공식 초청으로 발표에 나서게 되는데요. 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들 어제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이런 폭발적인 시세와 더불어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한 가지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참여 기업들 위주로 한번 리스팅해서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HMM 매각과 관련해 이달 말 정도면 1차 협상 결과와 관련돼 브리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18일에 HMM 경영권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림그룹과 JKL 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세부 계약 조건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강 장관은 해수부가 가야 할 길은 투입된 세금 대비 국민에게 가야 할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까지 함께 강조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 하림이나 하림지주, HMM까지 함께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시간외에서 매드팩토가 튀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이 신약개발 기업 매드팩토가 미국 FDA로부터 전이성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제 후보물질 백토서틱과 기존 항암제 키트루다를 함께 투여하는 임상 2비 3상 계획을 승인받았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매드팩토는 미국과 한국 등 국내외에서 이전에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두 약물을 함께 투여해 유효성을 평가하게 될 예정인데요. 임상에 사용될 키트루다는 이 치료제를 개발한 미국 머크로부터 무상 지원받게 됩니다. 매드팩토는 해당 병용요법의 효과가 기존 치료법 대비 월등함이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향후에는 신약 허가까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매드팩토 한 종목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장 제약바이오 섹터들 또 개별적인 흐름들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